다 같이 점심을 먹다가 띠 얘기를 하게 된 교양만두 멤버들. 막내 추추의 띠를 추리해봅니다. 라떼들의 국룰송을 부르면서 똘기덩이 호치 새초미 자축인묘. 뭐지? 그 노인네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은? 아니, 원래 만화로 12지 동물 외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교양만두 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12지 개념은 기원전 1600년경 중국 상나라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대인들은 달이 차고 기우는 모양 변화를 보면서 1년을 12개월로 나눴는데요. 이때 시간의 흐름을 12등분하기 위한 용어로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12개의 한자를 붙였습니다. 하루를 2시간씩 12등분할 때도 이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했었죠. 다만 처음부터 동물과 연관되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수백 년이 지난 후에나 각 한자에 동물을 매칭하는 문화가 생겼는데요. 이건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글을 모르는 백성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물을 사용했다는 말도 있죠. 12지 순서를 보면 1등이 쥐입니다. 다른 개센 동물들 놔두고 대체 왜 이 작고 하찮아 보이는 쥐가 맨 앞에 있을까요? 진짜로 쥐가 소머리에 올라타서 무임승차하다가 낙타 먹고 1등 된 걸까요? 실제로 선조임금도 이걸 궁금해했습니다. 저렇게 못생기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데 어째서 12지 첫 자리에 뒀냐고 대신들한테 물었다고 하죠. 와, 말넘심. 그때 옆에 있던 문신 유희춘이 대답했는데요. 쥐의 앞발가락은 4개고 뒷발가락은 5개입니다. 넷은 음수요, 5은 양수입니다. 밤 12시는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때이기에 음에 속하는 앞발을 내딛고 양에 속하는 뒷발을 내딛는 쥐를 맨 처음에 놓은 것입니다. 자정이 되면 음기가 사라지고 양기가 온다고 여겼기에 밤 11시부터 오전 1시를 뜻하는 자시에 음양을 모두 갖고 있는 쥐를 배치했다는 뜻이었죠. 동물들이 각자 활발히 활동한 시간 순으로 나열했다는 또 다른 설도 있습니다. 3시에서 5시, 인시에는 새벽부터 본격적인 사냥을 시작한 호랑이, 오전 7시에서 9시, 진시에는 날면서 비를 뿌릴 준비를 하는 용, 저녁 5시에서 7시, 유시엔 하루 종일 밥만 먹다가 드디어 둥지에 들어가 알을 품는 닭, 밤 7시에서 9시를 가리키는 술시에 날이 어두워져 집을 지키는 개를 둔 거죠. 원인은 고양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고양이띠가 되고 싶어 하는데요. 그래? 그러면 베트남에 가보렴? 12지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인도, 태국, 베트남 등 다양한 나라에서 다루고 있는데 재밌는 건 해당되는 동물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본의 경우 돼지띠는 일반 집돼지가 아닌 멧돼지를 가리키죠. 이는 당시 일본에 내려진 육식 금지령의 영향 때문인데 덴무천황이 소, 말, 개, 닭, 원숭이에 한해 육식을 금지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돼지까지도 먹지 않는 분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돼지보다는 멧돼지가 더 익숙해 12지에 멧돼지가 들어간 거죠. 인도엔 호랑이띠 대신 사자띠가 있고 용 대신 나가라는 동물이 자리 잡았는데 우리에게 생소한 이 나가는 반은 인간, 반은 코브라로 된 상상의 동물입니다. 그리고 태국은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 돼지 대신 코끼리가 12지에 들어갔고요. 베트남은 소와 양, 토끼 대신 물소, 염소, 고양이로 대체됐죠. 우리나라에 12지가 전래된 건 삼국시대로 추측합니다. 특히 신라 왕릉을 보면 12지 신상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이건 잡귀를 쫓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얼굴은 동물, 몸은 사람인 형태도 있고 사람 형태의 신이 동물 모양 모자를 쓴 형태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도 12지를 적극 활용했는데요. 조선왕조실록 날짜를 기록할 때도 12간지를 사용했고요. 경복궁 근정전에도 12지 동물들이 조각돼 있는데 용과 개, 돼지는 제외됐습니다. 임금이 용을 상징하기 때문에 개와 돼지는 귀한 동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섭섭. 삼재를 피하기 위해 띠별 수호신에게 기도하거나 혼인을 앞두고 띠로 궁합을 보는 일도 많았고요. 소띠해에는 소싸움, 닭띠해에는 닭싸움이 성행하는 등 관련된 놀이가 흥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나 94년생 개띠야 뭐 이렇게 자기소개하는 분들 없으시죠? 띠 문화가 거의 사라진 지금 유일하게 새해에만 띠 얘기가 나옵니다. 스땡벅스에선 그의 동물에 맞춰 굿즈를 내고 있고 다이땡에 가도 동물 아이템 코너가 한 자리 딱 차지하고 있죠. 이때 보면 동물에 꼭 특정 색깔이 붙는데요. 이건 12지와 천간 그리고 오행을 순차적으로 조합해서 매년 정해지는 건데 동일한 조합은 6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다. 즉 올해가 푸른 뱀띠해니까 다른 푸른 뱀까지는 60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 이것 때문에 예전에는 연도별로 묻지 못할
멘탈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 90년도 백말띠 출신 여성분들 계신가요? 딸이 백말띠로 태어나면 팔자가 사납다는 근거 없는 속설 때문에 당시 성비 불균형이 역대 최악이었는데요. 백말띠 여자는 드세서 안 된다는 헛소리를 들으면서 자랐다고 하고요. 황금돼지 해에 태어난 아이가 운이 좋고 돈복이 많다는 믿음 때문에 실제로 2007년에는 출산율이 10%가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2007년은 붉은 돼지 해였다고. 그런데 이렇게 띠동물과 컬러를 같이 묶는 게 뭐 대단한 전통이 아니라 비교적 현대에 생긴 풍습이라고 해요. 만약 말띠 여성들이 진짜 팔자가 사납다면 지금보다 띠를 맹신했던 조선시대에 절대 왕비가 될 수 없었을 텐데 딱히 그렇지도 않았고요. 아, 혹시 황금 돼지띠 분들 돈 좀 있으신지. 요즘에는 친구나 연인, 선후배 사이의 궁합을 볼 때 MBTI 많이 보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혈액형, 별자리로 많이들 따져봤는데 그보다 더 예전, 즉 엄마 아빠 세대의 MBTI는 바로 띠였습니다. 궁합 잘 보기로 전국에서 뒤에서 첫 번째로 유명한 만두 점집에서 최고의 띠궁합과 최악의 띠궁합 베스트 3를 알려드립니다. 이거 다 미신이니까 재미로만 보시고요. 먼저 용띠 앤 쥐띠, 환상의 콤비입니다. 당장 예식장 잡고 둘이서 회사도 차려 성공과 행복 그리고 재력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말띠 앤 개띠, 이쪽도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입니다. 이미 눈빛에서부터 서로를 향한 애정과 신뢰가 뿜뿜, 특히 같이 일한다면 대박낼 상임. 양띠와 토끼띠는 사랑하면 닮는다더니 닮은 부분이 많네요. 함께 지내는 날들의 꽃길만 걷게 될 거예요. 그런데 잠깐! 이분들에겐 좀 신뢰가 될 수도 있는 말인데 남친 믿으십니까? 여친 믿으시나요? 나도 모르게 서로를 의심하게 되는 가장 안 어울리는 사이입니다. 그래도 사랑하시죠? 이 정도 고난쯤이야. 호랑이와 소도 대화가 불가능해서 싸우는 건 안 봐도 비디오, DVD, 블루레이니까 되도록 깊은 관계는 피하시는 게 말띠, 쥐띠 분이시라고요. 난 이 결혼 반들세! 결혼이나 사업을 앞두고 피 튀기는 경쟁이 벌어질 겁니다. 그럼 띠가 같은 친구들은 어떨까요? 대부분 같은 띠끼리는 사이가 좋은 편이지만 소, 호랑이, 말, 닭은 예외입니다. 먼저 소띠는 공통된 관심사는 많지만 서로 이해심이 부족해 필요한 때만 마음이 맞고요. 호랑이띠끼리는 눈에 늘 쌍심지를 켜고 있어서 그저 그런 밋밋한 관계라도 유지하면 다행. 말띠 또한 각자 의견을 굽히지 않아 갈등이 자주 일어나고 닭띠들끼리는 공손한 관계를 겨우겨우 유지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이거 딱 톡 하나 보낼 때마다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할 상. 전만이 여러분들은 본인의 띠가 마음에 드시나요? 오늘 언급된 띠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아, 여기서 살짝 저희들의 띠를 공개하자면 큐띠 뿌리띠 감사합니다. 교양만두였습니다.